매달 25일이면 휴대폰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입금 45만 원. 정희는 그 알림을 볼 때마다 잠깐 멈췄습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화면을 보고 그리고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아들이 보낸 돈이었습니다. 짧은 문자 한 줄이 함께 왔습니다. 엄마 월세 보태 쓰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안부도 없었습니다. 잘 지내냐는 말도 없었습니다. 돈과 문자 한 줄. 매달 그랬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간 지 10년이었습니다. 떠나던 날 그는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짐 되기 싫다고. 정희는 그 말을 서운하게 들었습니다. 짐이라니. 자식이 어미한테 짐이 된다는 말을 쓰다니. 그런데 막을 수 없었습니다. 가방 하나 들고 나가는 등을 보면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후로 아들은 거리를 뒀습니다. 명절에도 잠깐 들렀다가 금방 돌아갔습니다. 깊은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물으면 잘 지낸다고만 했습니다. 일은 어떠냐고 물으면 그냥 한다고만 했습니다. 더 물으면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돈은 매달 정확하게 왔습니다. 정희는 그 돈을 쓰지 못했습니다.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괜히 빚을 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한테 뭔가를 받아먹는 것 같아서 불편했습니다. 분식집을 운영하며 혼자서도 살 수 있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날도 있었지만 그래도 먹고 사는데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돈이 어디 쓰일 데가 없었습니다. 통장에 그냥 쌓였습니다. 정희는 잔액을 들여다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돈으로 대신하는 효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 얼굴 보는 것보다 통장 숫자가 더 자주 왔습니다. 그래도 매달 25일이면 알림이 왔습니다. 정희는 그 알림 소리가 반갑기도 했습니다. 아들이 살아있다는 신호 같아서, 잘 지내고 있다는 증거 같아서, 말 한마디 없어도 이 돈이 오는 한은 완전히 끊어진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간 날을 정희는 아직도 기억했습니다. 봄이었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이었습니다. 그런 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이상하게 더 선명했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던 것도 기억했습니다. 그 햇살 속에서 아들과 크게 다퉜습니다. 엄마는 왜 항상 내 선택을 틀렸다고 해? 세상 물정 모르고 덤비니까 그렇지. 아들은 음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정희는 안정적인 직장을 원했습니다. 한두 번 나온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마다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말이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선을 넘는 말들이 오갔습니다. 나중에 생각하면 어느 쪽이 먼저였는지 알 수 없는 말들이었습니다. 아들은 가방 하나를 들고 나갔습니다. 정희는 막지 않았습니다. 막았어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는 자존심이 먼저였습니다. 나가면 나가라.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생각보다 오래 남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정희가 먼저 전화했습니다. 아들은 받았습니다. 짧게 말했습니다. 잘 있다고. 걱정 말라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후로 그는 거리를 뒀습니다. 직업이 무엇인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디 사는지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버는지는 물어봐도 웃고 넘겼습니다. 명절에 왔다가도 밥 한 끼 먹고 금방 일어섰습니다. 앉아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정희가 뭔가 물으면 짧게 대답하고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돈은 매달 왔습니다. 정희는 그 돈이 아들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증명. 음악한다고 나간 놈이 이렇게라도 살고 있다는 증명. 그래서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말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괜히 건드리면 아예 연락이 끊길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받았습니다. 그리고 쓰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왜 거리를 두는지 정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다퉜던 말들 때문이었습니다. 세상 물정 모른다고 했습니다. 틀렸다고 했습니다. 그 말들이 아들한테 어떻게 들렸는지 정희는 나중에야 생각했습니다. 한참 나중에. 하지만 먼저 사과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10년이 지나면서 그 말은 점점 꺼내기 어려워졌습니다. 시간이 쌓일수록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뒀습니다. 아들도 그냥 뒀습니다.
서로 그냥 두면서 10년이 흘렀습니다. 매달 돈은 왔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날은 통장 정리를 하러 은행에 갔습니다. 별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은행에 가서 통장을 정리했습니다. 그 통장은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들이 보내는 돈이 쌓이는 통장. 정희는 그걸 들여다보지 않으려 했지만 정리는 했습니다. 창고 직원이 통장을 기계에 넣었습니다. 찍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직원이 통장을 돌려줬습니다. 정희는 받아들고 일어서려다 멈췄습니다. 입금자명이 이상했습니다. 아들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회사 이름이었습니다. 지난달을 봤습니다.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그 전달도 봤습니다. 또 달랐습니다. 정희는 다시 창고 앞에 앉았습니다. 이게 뭐죠? 입금자가 왜 이렇게 달라요? 직원이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잠깐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머님 자동이체가 여러 계좌에서 나눠서 들어오네요.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계좌. 나눠서. 그 말을 머릿속에서 천천히 풀었습니다. 한 사람이 보낸 게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은행을 나오는데 다리가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날씨 탓이 아니었습니다. 통장을 손에 쥔 채 걸었습니다. 여러 계좌. 낯선 이름들. 10년 동안 매달 정확하게 들어온 돈이 아들 혼자 보낸 게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누가 보낸 걸까? 집에 돌아와 가방도 내려놓지 않고 앉았습니다. 한동안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이름들을 하나씩 봤습니다. 아는 이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회사 이름도 있었습니다. 개인 이름도 있었습니다. 아들 이름은 그 사이에 가끔 섞여 있었습니다. 가끔이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정희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몇 번 울리다 받았습니다. 너 월세 통장 말이다. 이게 뭐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화기 넘어가 조용했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정희는 기다렸습니다. 아들은 바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거 나중에 말하면 안 돼. 나중에. 그 말이 더 불안했습니다. 괜찮다고 했으면 덜 불안했을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으면 그냥 넘겼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숨기고 있는 게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정희는 전화를 끊고 통장을 다시 봤습니다. 10년치 입금 내역이 거기 있었습니다. 매달 빠짐없이 들어온 돈. 그런데 그 돈이 전부 아들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10년 동안 저는 무엇을 받은 걸까? 며칠 후 아들이 집으로 왔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났습니다. 정희는 누군지 알았습니다. 나중에 말하겠다고 했으니까요.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수척한 얼굴이었습니다. 뺨이 홀쭉했습니다. 눈아래가 어두웠습니다.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차를 끓였습니다. 무언가 손을 움직여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차를 내려놓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음악 그만둔 지 오래야.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것 같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듣고 나니 달랐습니다. 알고 있던 것과 직접 듣는 것은 달랐습니다. 아들이 계속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내가 벌어서 보냈어. 그런데 잘 안 됐어. 빚도 좀 졌고 월세도 밀렸어. 정희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빚. 그 단어가 귀에 걸렸습니다. 아들이 빚을 졌다는 걸 몰랐습니다. 힘들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매달 돈은 정확히 왔는데. 그래서 친구들이 도와줬어. 정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예전에 같이 작업하던 애들. 걔네가 조금씩 모아서 엄마 통장에 보내준 거야. 통장에 찍힌 낯선 이름들이 떠올랐습니다. 회사 이름, 개인 이름, 아들 이름 사이에 섞여 있던 것들. 그게 친구들이었습니다. 아들이 힘들 때 모르는 척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정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가 실망할까봐. 그래도 엄마 월세만큼은 내가 책임지고 싶었어. 책임지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혼자 감당하지 못하면서도 책임지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손을 벌렸고 그것도 숨겼습니다. 정희한테 들킬까봐 이름을 나눠서 보냈습니다. 10년 동안 아들이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엄마 그 통장. 엄마 월세가 아니라 엄마 가게 월세였잖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분식집 월세를 아끼려고 밤마다 허리 펴지 못하고 일한다는 걸. 그걸 알면서 그 돈을 보낸 겁니다. 엄마 가게가 버티도록. 한 달도 빠지지 않고. 정희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아들이 숨겨온 것들이 식탁 위에 다 펼쳐진 것 같았습니다. 실패도 빚도 친구들 도움도 그리고 엄마 가게를 지키고 싶었던 마음도. 창밖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처음으로 통장을 펼쳐보았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매달 빠지지 않고 들어온 돈이 거기 있었습니다. 쓰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꺼내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생각보다 큰 금액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숫자를 한동안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다 뭔가 싶었습니다. 아들의 실패가 쌓인 돈이었습니다. 친구들의 호의가 쌓인 돈이었습니다. 아들이 엄마한테 들킬까봐 이름을 나눠가며 보낸 돈이었습니다. 정희는 그걸 모르고 통장에 넣어뒀습니다. 빚진 기분이 싫어서, 손떼기 껄끄러워서. 그런데 그게 맞았는지도 모르겠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평일이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의아하게 볼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닫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은행에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아들이 왔습니다. 둘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나란히 걷는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정희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다 말한 것들이 있었으니까요. 은행 창구 앞에 앉았습니다. 정희가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이 돈, 내 빚부터 갚자. 아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돈이야. 정희는 아들을 봤습니다. 수척한 얼굴이었습니다. 어젯밤보다 더 피곤해 보였습니다.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정희도 잠을 못 잤습니다. 둘 다 밤새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10년 동안 내가 지킨 건 돈이 아니라 약속이야.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엄마 차례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창고 직원이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은행 안이 멀리서 웅웅거렸습니다. 아들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정희는 아들 등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아들이 보낸 건 월세가 아니었습니다. 실패를 숨기면서도 엄마를 놓지 않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정희가 쓰지 않고 모아둔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끊어지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같은 것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더 이상 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주 한 번 가게에 와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말없이 왔다가 말없이 갔습니다. 정희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효도는 돈의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끊어지지 않으려는 노력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두 사람이 서툴게 해온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